그러니까 이게 약간 도둑놈 심보로 가지시면 안 되고, 일단은 낸 게 있어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개념을 받고. 저희 연말정산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시즌이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이 영상은 제가 봤을 때 지금 근로자이신 분들하고 이 시즌 되면 연말정산 대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100명 이상, 200명 이상, 300명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꼭 담당자님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실무진이랑 같이 큰 틀에서 알면 좋다라는 부분을 좀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왜 연말정산이 뭐야? 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나 지금 신규로 이제 근로자로 딱 회사에 입사하신 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고, 매년 짬밥인데도 연말정산 계속 어려워서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이고 해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이 뭘까라고 하면 말 그대로 연말에 정산하는 거예요. 근데 시기가 연말이다. 연말정산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매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받잖아요. 근데 국세청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자요, 빨리 세금을 내라 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부가세도 중간에 내야 되고 이런 정상 과정들이 있는데, 근로자는 방법이 없어. 근로자가 대부분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근로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건 바이 건으로 그 사업자들 같이 부가세도 내고 뭐 종소세도 내고 이걸 다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회사야, 네가 우리를 대신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자들한테 세금을 좀 떼다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법으로 박아놨어. 세금을 안 떼는 자들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랑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너네 회사한테 페널티를 주겠다. 근로자들은 회사한테 페널티를 줍니다. 그 의무를. 그러니까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엄청 머리가 좋은 거죠. 이게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회사한테 니네들이 대신 떼라고 그 의무를 주고, 안 지키면 페널티를 준다. 신고 자체 안 했어? 몇 명 누락돼서 과소신고했어? 아니면 무신고했어? 너네 페널티. 그리고 나서 뗐는데 너가 제때 납부를 안 했어? 그것도 납부 불성실. 그리고 뭐 지급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했는지 정확한 금액을 뭐 산정해서 했어? 라고 하는 뭐 지급명세서라는 것들도 제출 안 하면 가산세, 뭐 아무튼 하게끔 페널티를 줍니다. 그게 이제 세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산세로 페널티를 매겨요. 그래서 어쨌든 그 회사가 먼저 그 의무를 지죠. 회사한테 돈이 떼인다고 회사 돈이 아닙니다. 2024년도 1월 1일부터 소득이 발생하면요, 여기에 일정 비율에 그 비율들이 있어요. 이 비율들이 뭐냐면, 이제 본인들은 세후 금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전 금액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모든 근로자들이 다 동일하게 뭐 간이세액표라고 해서 이 정도의 급여 수준은 얼마 떼세요. 그리고 이 정도의 가족이 만약에 막 엄청 가장이야, 애들이 많아, 딸린 식구들이 많아, 그러면 조금 저렴하게 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 표에 따라서 떼겠습니다라는 기준표가 있어요. 이건 매년 바뀌기도 하거든. 그래서 매년 바뀌는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뗍니다. 이 소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럼 일부 먼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간이로 해서 몇 퍼센트 떼서 이제 뭐 4대 보험 떼시고 그러면은 세후 금액, 급여자들이 보기에는 이 쥐꼬리만한 월급이 오는 거죠. 어쨌든 기분은 좋진 않죠. 그래서 세후 급여를 해서 매월 이렇게 받을 거예요. 이렇게 받아서 이제 어느덧 12월 31일이 오죠. 당연히 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냥 환급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 연말정산 때는. 그건 아니고 정산을 해봐서 본인들이 여기 세금 뗐잖아요. 이 뗀 금액을 환급을 받을지 납부를 더 할지 정산하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시는 게, 무조건 뭔가를 뗐다라는 전제하에 환급이 나가는 거지 아무것도 뗀 게 없어. 기준치라면 뭐 급여 얼마 이하는 소득세를 안 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다 환급받을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세청의 세금 구조가 납부를 뭔가를 했어야 환급을 해주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환급을 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도둑놈 심보로 가지시면 안 되고 일단은 낸 게 있어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개념을 받고 난 뭘 냈지라는 거를 급여 명세서에서 소득세와 소득세 국가에서 내는 거고요. 각각 지자체에서 또 걷어. 나쁜 놈들이죠. 정말 쥐꼬리만한 월급인데 왜 더 떼는지 모르겠으나 요 두 개를 세요. 지방소득세는 이 소득세의 10%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두 개를 매월 내가 떼고 있다. 그래서 이게 연말 기준으로 갔을 때 우리는 지금 소득에 대비해서 뗀 거잖아요. 근데 이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소득 생활을 하면서 소비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떼는 게 너무 억울하잖아. 지금 소득으로 100%로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수익이거든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수익에 뗀 거야. 그러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연말정산 때 너네가 소비에 대한 내용들을 다 반영해서 이익에 세금을 정산해줄게. 그래서 네가 만약에 뗀 게 더 많으면 환급해주고 덜 뗐다고 생각이 됐으면 납부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짬밥이 막 15년, 20년 되신 부장님들도 모르시더라고. 요 정도는 아셔야 이제 신입들이 오면 그래 훈수라도 좀 둘 수 있고 가오가 좀 잡히잖아요. 근데 신입들은 모를 수 있어. 당연히 1년을 지내본 적이 없지만. 그리고 인사 담당자님들도 연말정산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저희한테 대행 맡겨주시면 뭐 저희가 알아서 해드리지만 모를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 참고하셔서 요렇게 시스템이 가니까 나는 인사 처리를 하려고 하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행정 절차와 일정을 잡아야 되겠구나 판단하시고 말단 직원은 눈치 까가지고 빨리 또 팀장님한테 빨리 보고서 제출해가지고 이쁨 받으시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틀에서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시고 국가가 아는 거는 수익밖에 없어요. 수익밖에 모르니까 소득을 이 정도로 뗄 수밖에 없어. 비용이라고 하면 연말정산으로 치면은 기본공제, 뭐 소득공제, 세액공제라는 용어로 좀 뭐 어렵게 용어를 할 수 있지만 결론에는 이제 뭐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